다음 세 번째로는 석성초등학교 홍지연 선생님께서 AI 융합 사례로 본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네, 저는 AI 융합 사례로 본 미래교육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맡은 홍지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경기도 용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초등학교 교사이고요. 그리고 아이들하고 좀 재미있게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이 코딩이라든지 이런 IT 관련 재미있는 동화책을 쓰면서 친구들과 열심히 수업하고 있는 선생님입니다. 오늘 제가 우리 여기 오신 분들과 이야기 나눌 것을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시간이 사실 좀 적더라고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어떤 얘기를 나누면 좋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그것을 하나씩 좀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외국의 속담 중에 제가 발음이 좀 그렇긴 한데 thought becomes things라는 게 있더라고요. 사고하는 것, 생각하는 것, 상상하는 것이 어떤 무언가 실질적인 것이 된다라는 의미인데 그 말의 의미를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풀이가 되더라고요. 생각하는 것, 사고하는 것. 그 말이 맞는 것도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출근이 아니라 어디 갔다가 이제 운전을 하고 오면서 한남대교를 건넜어요. 근데 한남대교를 건너면서 이 한남대교는 누군가 수십 년 전에, 수백 년 전에 혹은 누군가의 상상했던 결과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인간이 상상했던 그 상상의 결과물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또 한편으로는 내가 생각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상상 속에서 내가 살게 된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자신이 생각한 것, 나의 생각, 그리고 현재 내가 나의 상상의 산물로서 좀 자신의 인생의 주인공으로 좀 거듭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바로 이 자리에 오늘 많은 분들이 미래교육에 대한 고민으로 다 같이 비슷한 생각으로 모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례로 첫 번째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좀 상상을 우리의 생각을 현실로 바꾸는 교육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한 가지 사례를 조금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이 데니스 홍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UCLA 기계공학과 교수님이시죠. 이분의 강의를 들으면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가슴이 뛰죠. 막 콩닥콩닥 가슴이 뛰고 뭔가 내가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분은 정말 자신이 생각한 것을 현실로 이룬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죠. 이분이 세계 최초로 시각장애인이 직접 운전하는 자동차를 개발을 했어. 그분이 생각했던 거 상상을 현실로 만들었어. 근데 그거는 이분이 천재 과학자니까 그쵸. 정말 파퓰러 사이언스가 선정한 젊은 천재 과학자 10인에 드는 대단한 분이니까 가능한 걸 거야. 라고 또 생각을 할 것도 같아요. 나도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내 가슴 속에 어떤 꿈이나 상상을 생각을 하다가도 나랑은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한 3년 전의 기사예요. 경기도의 모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이런 걸 만들었대요. 자신이 평소 등하교를 하는 보행로를 가면서 이 길을 영상으로 찍어서 AI 학습을 시켜서 시각장애인들에게 알려주는 이런 AI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화면을 인식하는 AI가 시각장애인에게 좀 도움이 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이런 것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아이의 기사를 보면서도 와,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죠. 고등학생이 그런 걸 만들었다니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학생이 아닐 거야. 어떻게 고등학생이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AI를 만들 수가 있어.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도 같아요. 과연 그럴까? 이렇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꿈 또는 상상을 현실로 바꾸는 일이 이런 천재 과학자 또는 비범한 학생들만의 이야기일까?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제 초등학교에서 그런 아이들 정말 평범한 일반 보통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잖아요. 이 아이들과 수업을 하면서 이 아이들도
상상한 것을 좀 현실로 만드는 힘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실제 초등학생이 만든 AI 프로그램이에요. 초등학생이 만든 시각장애인을 안내하는 안내견 AI 프로그램인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또는 웹캠 카메라의 앞에 보이는 사람이나 사물을 감지를 하면 이 오브젝트가 안내견이 소리를 지르면서 이 시각장애인 오브젝트를 멈추게 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물론 데니스 홍이 만들었던 세계 최초의 시각장애인 자동차만큼은 아니지만 또는 그 고등학생 친구가 만들었던 정말 그 파이썬을 이용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퀄리티의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이 자신의 수준에서 자신의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교육이 가능한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사실 이 친구가 만들었던 이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단 몇 줄의 코드로 만든 거거든요. 굉장히 쉬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지 않고 또 되게 재밌어 보이는 실제 이런 교육들이 공교육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9년부터 초등학교 이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면서 이런 아이들의 상상이나 사고가 현실이 되는 경험을 실제 학교 현장에서 배워가고 있고 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교육이 앞에서 우리 본부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교육 정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상상이 현실이 되는 경험을 소프트웨어 교육에서 AI로 또 이렇게 이어지면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상상을 현실로 와 너무 멋있다 뿐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 아이들을 둘러싼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교육도 학교에서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작년부터 이런 기사들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지난 1년 동안 얼마나 체중이 늘었을까를 보니까 전체 평균 5.8kg 정도가 늘었대요. 직장인들은 6.3kg 재택근무를 하면서 이렇게 체중이 막 부른 거예요. 대학생들도 전업주부들도. 이렇게 확 진자가 되느냐, 확 찐자가 되느냐, 집콕 생활을 하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죠.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찾아보니까 바로 홈트라는 작년에 특히 이제 코로나19가 심각 단계로 격상을 하면서 홈트와 관련된 검색량이 이렇게 막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홈트와 관련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또 물품을 구입하는 그런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사람들의 나름 문제 해결력이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문제 해결 방법 아주 좋은데 작심삼일이라는 거죠. 홈트를 열심히 처음에 한 3일 정도 열심히 따라 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못하겠어. 역시 운동은 밖에 나가서 헬스장을 가야 돼. 뭐 이렇게 작심삼일로 끝나면서 문제 해결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조금은 컨슈머의 입장,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좀 그것보다는 적극적으로 프로슈머 또는 크리슈머가 되어서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든다든지 또는 뭐 다른 방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 가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 아이들이 가져야 되는 역량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뭐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과 같이 사실 작년에 아이들 초등학생은 태권도를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태권도장 다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할 수 있었죠. 어떻게? 아이들하고 같이 태권도의 품새, 저희 초등학교 4학년 교육과정에 보면 나오거든요. 태권도 품새를 익히고 그 품새를 정확하게 했을 때 기술을 이용해서 점수를 얻는 그런 홈트를 실행을 해봄으로써 문제를 해결해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옵니다. 그러면서 저는 또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왕이면 이렇게 아이들이
삶의 문제를 뿐만이 아니라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 학교에서 배우는 것이 아이들의 삶과 일치하면 좋겠다. 아이들의 삶과 직접적인 좀 연결이 되면 좋겠다. 내가 배우는 것이 무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 세상에서 쓰임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아이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래서 한번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향후 10년 이내에 무인 자동차 시대가 올 것이다. 또는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 10년 후, 10년 이내라고 하면 2030년 정도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30년에서 35년 사이면 이 세계가 또 자율주행 자동차로 인해서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가 예상이 된다라고 해요. 실제로 지금 저희가 가리키고 있는, 내가 가리키고 있는 아이들이 2030년이 되면 사회의 어떤 일꾼으로서 또는 사회인으로서 나아가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런 아이들에게 직접 정말 필요한 교육, 삶과 연관된 교육은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 속에서 아이들이 찾아볼 수 있는 융복합 기술들, 이런 단순히 AI 하나로 끝이 아니고 이 AI와 결합된 다양한 어떤 ICBM이라고 하는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모바일 이런 모든 융복합 기술들이 합쳐져서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를 아이들이 좀 체감을 했으면 좋겠다. 아,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런 세상이구나. 이런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이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안에 AI, IoT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겠냐? 라고 했을 때 이런 형태로 풀어나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로봇을 활용한 AI 프로그래밍으로 자율주행 자동차의 작동 원리를 하나씩 알아가 보는 거죠.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로봇에는 센서가 있고 거기에 카메라를 이용해서 아까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셨던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런 센서와 카메라를 이용해서 어떤 도로 차선 그다음에 차량 표지판 등에 대한 데이터 세상의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인지를 함으로써 상황 정보를 획득을 하게 되고 그것은 우리가 AI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표지판에 대한 이미지 데이터를 가지고 유턴이야, 정지야, 좌회전이야 이런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을 시켜서 완성된 걸 바탕으로 아이들이 직접 이 판단을 하는 과정들을 모델 학습을 하는 과정들을 직접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제어의 과정, 인지, 판단, 제어의 모든 과정들을 이 로봇을 활용한 AI 프로그래밍으로 배워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아이들은 이 로봇이라는 어떤 구체적인 산물을 통해서 실제 세계를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안에서 어떤 융복합 기술, AI를 중심으로 한 그런 과정들을 실제적인 경험으로 이어나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실제 이런 수업을 했을 때 아이들의 흥미도 뿐만이 아니라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것이다라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기대, 삶에 대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또 말씀을 드리면서 선생님도 가능할 것 같아요. 우리가 아이들 교육도 아이들 교육이지만 나의 문제 또는 나의 삶에서 부딪히는 것들을 배움과 또 연결을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를 저희도 이번 생에 처음이라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사실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이 수년 전부터 해오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수업을 100% 하기는 작년에 처음이었죠. 근데 이제 처음에 이것을 3월, 4월 달에 딱 시작을 하는데 이 아이들한테 이제 쌍방향 수업을 진행을 줌, 에듀위트 다양한 도구들을 하는데 첫 번째 부딪히는 문제가 바로 이것더라고요. 아이들이 비디오를 켜지 않으려고 하고 비디오를 켜지 않는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과연 수업을 열심히 하고 있을까? 이렇게 저 카메라 뒷편에서는 이러고 자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수업을 하는 거는 같은데 보이지 않다 보니까 너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걱정, 저의 문제는 저의 문제만이 아니었어요. 대부분 많은 선생님들이 이런 공통의 걱정들 또는 문제 인식,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지에 대한 어떤 삶의 문제에 부딪히신 거죠. 선생님들도.
근데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문제들이 온라인 수업이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프라인 대면 수업에서도 사실은 엎드려 자는 친구들이 없지 않았다. 물론 초등에서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지만 이런 대면 수업에서 자던 버릇이 비대면 수업까지 이어진 것인가? 아이들이 정말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꼭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또 자기 반성이 잠깐 들어가게 되는데 저도 처음 온라인 수업을 딱 진행을 하는데 한 첫 주, 두 주 지나면서 든 생각이 딱 뭐였냐면 어느새 저도 주입식 수업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예전처럼 대면 수업이었다면 아이들하고 역할극도 하고 토론도 하고 돌아다니면 수내로 교실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활발하게 하면서 수업을 했을 것 같은데 온라인 상에서의 첫 수업이다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편한 방식으로 어느 순간 막 밑줄 쫙 그어가면서 과거의 방식으로 저도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골든벨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밑줄 쫙 그어가면서 어느새 주입식 수업을 하고 있으면서 아이들이 비디오를 켜지 않음에 왜 그럴까를 고민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기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이 교사에게도 이런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것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좀 재미있게 온라인 수업이지만 흥미를 가지고 모니터를 뚫어져라 쳐다보면서 선생님께 집중을 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아무래도 제가 전공이 컴퓨터 교육이고 잘할 수 있는 게 또 이쪽 분야다 보니까 이런 쪽의 고민들을 제 문제를 해결해 나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학 수업을 할 때 아까 같이 막 도형에 동그라미를 치면서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우리가 6학년에 보면 원뿔, 원기둥 모양을 구분을 하는 생활 속에서 그 모양을 구분을 하고 이제 배워나가는 특징을 찾아내는 수업이 있거든요. 그럴 때 사물인식, 아이들이 직접 냉장고에 가서 오렌지를 가지고 오고 양파를 가지고 오면서 구 모양을 찾아가는 그런 AI 게임 수학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좀 도망간 우리 수포자들을 찾으려는 노력들도 시도를 해보았고요. 그러면서 또 다양한 이제 교과와 좀 접목해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에 대한 고민들을 했던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또 하나가 바로 이 AI가 우리 인간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게 어떤 물체 데이터들로부터 특징을 찾아서 학습을 통해서 잘 분류할 수 있는 능력이 또 인간보다 잘할 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암석 분류, 퇴저감, 화성암, 이런 변성암에 대한 이제 이미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 학습된 머신러닝 모델을 바탕으로 아이들과 같이 내가 분류한 것과 인공지능이 판단한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비교해보는 그런 분류 수업, 과학 수업을 진행을 또 해보았고요. 또 하나는 또 이렇게 우리가 실과 수업에 보면 역량과 관련된 수업이 있어요. 5, 6학년 실과군에 보면 역량소에 맞춰서 이제 식단을 구성을 하고 또 음식 요리 실습까지 해보는 거죠. 근데 온라인이다 보니까 요리 실습은 할 수 없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이런 이제 식품 구성 자전거를 보면서 역량소를 두루두루 좋은 역량소가 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는 입을 쫙 벌려서 이 음식을 먹는 그런 얼굴 인식 기술과 증강현실을 활용한 실과 수업도 아이들하고 굉장히 재미있게 실천을 해보았던 부분이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더 예를 보여드리자면 우리 학교폭력 예방 교육을 학교에서 굉장히 이제 많이 강조해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은 반응이 또야 사실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왜 우리 옛날에 통일교육 하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만 통일하자 포스터 그리기 지겹다라고 얘기한 친구가 있었던 것처럼 이런 학교폭력 예방 교육도 사실은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나 루틴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아이들하고 같이 언어폭력의 텍스트를 학습을 시켜서 어떤 욕설이라든지 비방하는 말, 또 상대적으로 또 좋은 말 또는 칭찬하는 말과 구분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 폭력을 판단할 수 있는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같이 좀 학교 폭력, 언어 폭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창체 수업도 진행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꼭 앞에서의 예시들이 주로 프로그래밍과 결합이 된
수업이라면 꼭 프로그래밍이 아니더라도 요새는 다양한 AI 플랫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구글 아트 앤 컬처라든지 두들바우라든지 이런 굉장히 쉬우면서도 재미있는 다양한 AI 플랫폼들을 활용한 어떤 예술 연계 수업. 그래서 내가 직접 인공지능 작곡가가 되어보는 또는 어떤 인공지능 화가가 되어보는 경험들을 수업 시간에 녹여서 진행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미술가를 꿈꿀 때 또는 음악가를 꿈꾸지 않나를 어릴 때부터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와 더불어서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도 데이터 강조를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이런 데이터 세상에서 내가 어떤 AI 예측가로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해보는 경험, AI 전문가가 되어보는 진로 수업을 통해서도 좀 이제 많은 고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모아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떤 그룹에 속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분류 예측 군집 모델을 직접 만들어보고 전문가가 되어보는, 그래서 자신이 살아갈 세상에 대한 어떤 가늠을 해보는 그런 어떤 진로 수업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이들에게도 또 교사에게도 이런 나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나의 상상을, 나의 생각을 현실로 만들 수 있는 그런 AI 융합 수업이 학교 현장에 이제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 아이들과도 좀 화면 앞에 우리 온라인 수업할 때도 바른 자세로 선생님을 봐주기를 바란 마음에서 이런 수업을 진행했던 것처럼, 바른 자세를 알려주는 진행을 했던 것처럼 이런 수업들이 좀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지금 뭐 사실 짧은 시간이어서 몇 가지 예를 좀 보여드렸었는데요. 이런 AI 융합 교육의 사례로 한번 미래 교육이란 어떤 모습일까를 조금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학부모 상담 주간이었어요. 그 학부모님 상담을 하는데 어머님들 나이 연배가 사실 이제 제 나이 또래 또는 저보다 조금 많거나 적거나 하시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많으시거든요. 근데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랑 이제 상담 전화를 하다 보면 열에 한 7분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요새 아이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때는 안 그랬는데, 이런 말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예로 드시는 게 뭐냐면, 선생님, 저희는 방학 때 탐구 생활도 열심히 정말 필기를 잘해 열심히 뚝뚝 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을 살펴보면 우리랑은 전혀 다른 세상에 사실은 살고 있거든요. 필기보다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더 익숙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옛날 우리가 경험했던 것을 바라는 게, 기대하는 게 과연 맞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뭐 필요한 부분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아이들의 세상이 어떤 건지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가져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새 우리 아이들이 푹 빠져 있는 거 바로 메타버스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버스가 아니고 우리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유튜브 했는데, 이제는 뭐 넷플릭스, 이제는 이어져서 메타버스 얘기가 많이 나오죠. 특히 작년에 이제 온라인 코로나 때문에 동물의 숲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많아지기도 했고, 또 BTS가 신곡 발표를 이 메타버스 이 세계에서 자신의 신곡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메타버스라고 하는 거는 바로 어떤 현실 세계와 가상의 경계가 소멸된 새로운 미래 공간 속에서 우리 아이들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우리 부캐 있죠. 부캐릭터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이미 그 메타버스 안에서, 새로운 미래 공간 안에서 자신의 아바타, 자신의 어떤 존재가 그 안에 또 새로 살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아날로그 지구 위에 또 새로운 어떤 디지털 지구 세상이 만들어졌고,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세상에서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 안에서 AI뿐만 아니라 AR, VR, 빅데이터, 블록체인까지 모든 이러한 융복합 기술과 복합체들이 합쳐진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과연 이 아이들을 우리가 학교에서는 어떤 교육을 해줘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 이 준비기에 우리가 한참 새로운 교육 정책을 펼쳐나가고 준비하고 도입하는 이 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현재 살아가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에 대해 잘 적응할 수 있는 교육. 그래서 아이들 스스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하고 자신의 삶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역량을 키워줘야 한다라는 거고, 우리 역시 기성세대라고 해서 머물 것이 아니라 남은 30년이든 40년이든 남은 삶에 대한 미래 예측 시나리오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이렇게 사회는 변하고 있는데요. 학교 현장은 많이 느려요. 아까 제가 드디어 우리 공교육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AI 교육으로 이어질 거예요 라고 희망적인 얘기를 했지만 현실을 들여다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실제로 소프트웨어 교육이 그렇게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6학년에서 17시간밖에 이루어지지 않는 소프트웨어 수업으로는 뭐 컴퓨팅 사고력은 키우기도 어렵고 문제 해결력을 17시간으로 키우기에는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이 AI 교육에서도 이어진다면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러한 사회의 변화를 사실은 우리 이 학부모님들, 사회인들은 이제 체감을 하고 변화에 발맞춰 가려고 하는데 공교육에서 흡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 사교육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고 그것은 결과적으로 교육 불평등을 야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정말 대부분의 평범한 보통 아이들도 공교육 안에서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받아야지만 이 아이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15년 뒤에 세상에 나갔을 때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희망을 가지고 있지만 희망적이지 않은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지금 이 준비기에 다양한 이런 포럼이라든지 이런 여러 여기서 교수님들, 훌륭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본부장님을 비롯한 이런 분들이 많은 노력으로 좀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상상을 현실로 바꾸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삶과 배움이 정말 일치하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예측하고 자신의 삶의 시나리오를 쓸 수 있는 교육을 해나가는 것을 어디에서 공교육에서 좀 학교 현장에서 좀 충실하게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들이 마련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요. 네, 사실 오늘 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25분에 맞추느라고 조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신 홍지연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박재단 교수님, 장상현 본부장님, 또 홍지연 선생님 모두 AI 융합 교육에 대해서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는 통찰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